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 환경, 광, 빛 이어갈게요. 자, 빛. 일단 호흡에 갑자기 호흡을 하는데 빛이 왜 나오지? 호흡은 기체인데, 그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란 광합성과 기체 교환이 반대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참고로 낮에는 어제랜다. 지난 강의에 우리 하루 동안의 광합성, 그 다음에 호흡 봤었죠? 낮에는, 밤에는 보상점이 2번이다. 이거 봤었죠? 그쵸? 낮에는요, 광합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이만큼. 낮에는 광합성이 더 크다 했었잖아요. 호흡보다. 방출하는 산소도 이만큼. 그런데 호흡으로 소모되는 산소 이만큼.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이만큼. 낮에는 마치 호흡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고로, 네. 자, 일단 호흡작용이란, 그렇구나. 그러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동화물질을 소모하죠. 소모. 자, 근데 대체 빛은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죠? 빛. 식물은 호흡은 밤낮으로 하죠. 밤낮. 광합성이야 낮에만 하지만, 그쵸? 빛이 있을 때만. 또 호흡은 밤낮으로 해요. 그런데 빛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린 지금 빛 하고 있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죠.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이 있으면 뭘 많이 만들어내요?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 탄수화물을 소모시키면서 호흡을 하죠. 이 호흡 기질이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당, 녹말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빛이 호흡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빛이 많으면 광합성이 잘 이루어져. 광합성이 많으면 동화물질이 잘 만들어져. 호흡은 동화물질을 소모하면서 호흡을 해. 호흡이 잘 되겠네요. 네, 빛이 영향을 미치는 거. 두 번째, 광호흡. 사실 광호흡은요, 언제부턴가 슬쩍슬쩍 문제에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요거는 별 하나나 1.5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기체 교환 본 게 호흡, 산소, 이산화탄소 이게 호흡인데 광호흡은 뭘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시스템으로 호흡하는 거. 근데 거기 빛이 작용하는 거. 호흡,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 이건 딱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기체가 움직이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호흡하는 거. 단 빛이 있는 조건에서 그게 광호흡이에요. 호흡은 호흡이니까 기체는 이렇게 일어나요. 흡수, 방출. 그런데 다른 시스템으로 전제 조건 빛이 있는. 그래서 광호흡. 그러면 어떤 광호흡인가?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 갑자기 뭐 C3 식물, C4 식물. 이게 가끔 문제 나오는 거예요. C3 식물 다른 거 아니에요. 탄소가 3개 있는 식물. C가 탄소잖아요. 그게 3개 있는 식물. 지구상 식물의 대부분은 C3 식물입니다. 지구상 식물에, 네. 탄소 3개인. 그럼 C4는요? 탄소 4개인 거. 탄소가 4개인 식물. 지구상 식물의 95%가 C3면 C4는 적겠네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잔디, 질경이, 억새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친구들 느낌이 어때요? C4 식물 느낌이 어때요? 억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죠? 따로 뭘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자라는. 그쵸? 그게 C4 식물이요. C4 식물을 이미지화 딱 시켜 놓으세요. 혹시 보기에서 C4 식물 고르라 그러면 척박한데도 잘 자라는 것들. 네. 우리 수수, 옥수수야 많이 보지만 이런 거. 네. 오케이.
일단 C3, C4 식물 개념 잡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른 시스템으로 빛이 있는 조건에서 호흡을 하는, 기체교환은 이렇게 일어나는 광호흡은요, C3 식물만 한대요. 대부분의 식물만. C4 식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어떤 책에서는 아예 C4 식물은 광호흡을 이렇게 기체교환이 있지만 빛이 있는 조건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광호흡을 C4 식물은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됐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하지 않는다. C3 식물만, 대부분의 식물만 광호흡을 하는구나. 그럼 광호흡이 뭐길래? 광합성 작용에 루비스코 요소를 이용한다. 루비스코는 산소에 반응함으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뭔 소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봤죠? 맞죠? 네. 명틸물산, 암스이포 다 암기하셨죠? 네. 엽록체는 틸라코이드가 있고 얘를 감싸고 있는 스트로마가 있다. 그쵸? 근데 이 스트로마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부위에, 이 바탕, 이 무슨 색이에요 이거? 이 부위에, 바탕 부위에 루비스코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냥 루비스코, 광호흡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세요. 뭐 어디에 있네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자, 이 루비스코는요. 스트로마는 암스이포였죠. 암스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암스이포였잖아요. 그쵸? 스트로마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짠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루비스코는요. 일단 스트로마의 존재를 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도 반응을 하고 스트로마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이라 보시면 돼요. 루비스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도 반응을 하고요. 산소하고도 반응을 해요. 이 물질은. 정리. 스트로마에 루비스코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스트로마에서 막 복잡하게 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원료인 이산화탄소하고도 반응을 하고 산소하고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광합성은 산소를 밖으로 배출하지 이 안에 쌓아두지 않는데, 그쵸? 그쵸? 이산화탄소는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데 산소는 배출을 하지 이 안에 뭐 복잡하지만 산소 없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여기 들어갈 것이고 없잖아요. 그쵸? 그게 자, 빛이 있는 조건에서 특정한 환경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 특정한 환경은 뭐다? 고온, 건조. 고온, 건조. 사막 지역 같은데. 예를 들어. 빛이 있는 조건에서 고온,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C3 식물은 기공을 탁 닫아버려요. 기공을 탁 닫아버려요. 아니, 이게 물론 이제 심한 경우겠죠. 기공을 탁 닫아버려요. 살려고. 저 증산되는 거 막 다 연결되는 거예요. 증산으로 수분 뺏기는 거 방지하려고 탁 닫아버려요. 온도 조절하려고 닫아버려요.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고 다 하는데 탁 닫아버리면 이산화탄소 못 받아들이죠. 산소 배출도 못하죠. 기체 움직임이 없어요. 안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기공을 탁 닫아버리면. 이 안에 기공을 탁 닫아버린다 생각하세요. 이 안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흡수도 못하지만 배출도 못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럴 때 이 루비스코가 산소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내보내고, 반대죠. 네. 얘를 흡수하고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이해되시죠? 이런 기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라 하는데 광이 있는 조건, 특정한 조건,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탁 막아버리면 이 안에 기체가 쌓여서 루비스코라고 하는 물질이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그래서 이걸 광호흡이라 해요.
광화호흡이 뭔지는 잡으셨죠? 누가 한다? C3만 한다. 특정한 조건, 빛이 있는 조건, 고온을 건조하면 기공을 닫아버려서 그래서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기체 배출시킨다. 근데 이 광호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ATP라는 물질 있죠. 광합성 작용 중에 우리는 물론 광합성을 아주 이제 단순하게 배우기 때문에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얘네들도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양분이에요. 저장 물질이에요. 저장 물질. 이 염록체 안에 이렇게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근데 광호흡을 하면서 루비스콘은요, 산소, 이산화탄소 이것도 하지만 얘를 먹어요. ATP라고 하는 저장 물질을 소모시켜버려요. 자, 저장 물질 양분인데 호흡을 하면서 얘를 소모시켜버려요. 그럼 식물이 쟤를 써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보내줘서 전류시켜서 동화물질을 전류시켜서 쓰기도 전에 이게 어디예요? 잎의 염록체잖아요. 잎에서 이미 다 저기 소화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이거는 부정적인 면이 큰 거예요. 광호흡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광호흡이 뭐다? C3가 한다? 이런 기체 교환이 있기 때문에 광호흡이라 하는구나. 루비스코가 하는구나. 그리고 핵심은 얘가 잎에서 다른 기관으로 가기도 전에 저장 물질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모시켜버리기 때문에 제가 먹는다 표현했지만 소모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럼 저장 물질을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이게 광합성인데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서 광호흡하면서 소모시켜버리면 광합성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광호흡, 광합성 률이 또는 광합성 능력이 저하된다. 됐죠? 이거예요, 이거. 네. 루비스콘은 산소에 반응함으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산소, 기공 닫아버려서 안에 쌓이는구나. 오케이. 누가 한다고요? C3가 해요. C4는 광호흡하지 않습니다. C4는 광호흡을 하지 않거나 아주 낮다. 산소에 반응하지 않는 루비스코가 아닌 효소를 이용함으로.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C4 식물은 이런 억새 같은 이런 식물은 C3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고 포화점이 높다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게 별 하나 정도. 이게 문제에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보상점, 우리 포화점 했잖아요. 보상점 뭐죠? 하나 만들면 하나 소모시켜서 겨우겨우 살아가기만 하는 최저 필요량. 그럼 이산화탄소의 최저 필요량, 그쵸? 이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지속적인 생장을 할 수 있는, 생육을 할 수 있는. 근데 C4 식물은 지금 기준이 C4예요. 억새로 잡으세요. 억새, 수소, 옥수수 이런 애들. 억새는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량, 최저 필요량의 기준을 우리가 최저 필요량으로 잡기로 했잖아요. 개념을.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쵸? 우리 이따가 대기하겠지만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광합성하기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건 이따가 보시고, 최저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C3에 비해서 낮고, 얘는 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니까 낮고, 이거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포화점이 높다라고 대부분 자료에 있어요. 포화점 뭐죠? 더 줘도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프 이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보상점이 낮은데 어떻게 포화점이 높을 수가 있지? 이걸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료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교재에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결론이라기보다는 네. 여러분 여기 낮다로 지우세요. 정오표 이렇게 수정이 났어요.
대부분 자료는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은 높다. C4가 기준이 C4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할 때 시험이에요. 임용고시. 임용고시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글씨가 다 깨져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임용고시에 이 시험이 나왔는데 이게 오류가 받아들여져서 정정된 거예요. 정정된 거. 진짜 어렵게 찾아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 박스치인데 C3 식물이 C4보다 여긴 기준이 이제 C3예요. 포화점이 높대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 문헌들에서도 C3가 여기는 기준이 C3예요. C3가 포화점이 C4보다 높다라고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어서 이 문제 오류를 내서 정답을 바꾼 거예요. 임용고시에서. C3 포화점이 높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교재에는 C4가 기준이니까 이게 낮다가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10개면은요, 9개에서는 다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이 높다라고 재배학들 책에 써 있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서 진짜 온갖 자료를 다 뒤져보다가 임용고시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중에 있는 10개면 7, 8, 9개 책대로 그냥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은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더 줘도 증가하지 않는 그 지점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정정 신청돼서 정답이 바뀐 거니까 임용고사에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보충 자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로 교재를 정오표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거는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굴광 현상, 광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굴곡 반응을 광 방향에 따라서 해바라기 같은 거, 굴광 현상, 그렇죠? 근데 굴광 현상,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내는 건요. 빛이 쪼여진 쪽에 뭐의 농도, 옥신 농도가 낮아져서 우리 식물 생장 호르몬 할 때 옥신 잠깐 맛봤었어요. 네. 옥신 농도가 낮아져서 광이 조사된 쪽으로 구부러진 거래요. 이거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사실. 그렇죠? 옥신 농도 낮아져서 광이 조사된 쪽으로 구부러졌다. 다른 말로 향광. 줄기, 즉 지상부는 향광. 지상부는 광이 있는 쪽으로 향광. 밑에 지하부는 반대, 배광. 지상부는 빛이 이쪽에서 오면 향광. 지하부 뿌리는 배광. 네. 거꾸로 S라인. 네. 옥신, 향광, 배광.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이 또 다르게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 신장과 개화래요. 줄기신장, 비대신장, 그 다음에 개화.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을 의미하는 거죠. 생식, 영양생장. 자, 우리 광가총적 기억나시죠? 광합성은 가시광선이 효과적이고, 가시광선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청색광과 그다음에 적색광이 효율이 제일 크다. 광가총적. 가시광선이 청색 자외선은 단파장이 지금 생장이네요. 지금 광합성하다 깜짝 놀랐네. 자, 단파장의 빛. 그 중에서 가시광선이 청색광과 자외선은 청색광과 자외선? 또 스펙트럼. 네. 청색광과 그 부근에 있는 자외선. 왼쪽에 있는 거. 네. 혹시라도 알아놓으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식물 생장을 억제하고, 여러분 광합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청색광은 광합성이 좋다면서요. 양분을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청색광은
그런데 생장, 특히 줄기생장에는 줄기신장. 생장은 생육과 신장을 다 같이 의미하는 거죠. 특히 줄기신장을 억제한대요. 이쪽에 있는 파란색 애들은 줄기신장은 억제한대요. 광합성인 좋은데 청색광 주의하세요. 청색광. 줄기신장에는 억제. 근데 반대로 적색광은요. 적색광은 촉진한대요. 자, 광합성에는 둘 다 좋은데 신장의 청색광은 왼쪽에 있는 건 안 좋고 적색광은 좋대요. 적색광은 다 좋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거 헷갈리시면 적색광 찍으시면 돼요. 어디 또 나오는데. 네, 여기 먼저 볼게요. 또 이번엔 종자 봐라. 적색광은 봐라 좋아요. 적색광은 뭐에도 좋아요? 광합성에도 좋고 광가청적, 신장에도 좋고 바라에도 좋아요. 옆에 써놓고 계시죠? 지금 적색광. 다 좋아요. 바라, 신장, 광합성에. 청색광은 광합성엔 좋지만 줄기신장엔 안 좋아요. 오케이? 네. 이 파장 가지고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광이 또 신장 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했더니 우리 익숙한 CN율. 반갑죠? CN율. 안 반가우세요? 이거 뭐였어요, 이거? 질소에 대한 탄수화물의 비율. 제가 그래서 질소는 뭐다? 영양생장. 얘는 탄수화물. 탄소는요? 개화결실, 생식생장. 근데 왜 광 조건이 좋으면 CN율이 높아질까요? 아니 N분의 C 이거 분수라 그랬잖아요. CN율이 높아진대요.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질소가 적거나 비료를 기준으로 하면 질소 비료를 적게 준다 했잖아요. 그쵸? 아니면 얘가 탄소가 높거나 탄수화물이 높거나 그쵸? CN율이 높아진대요. 아니 광 조건이 좋은데 왜 높아져요? 탄수화물, 광합성, 탄수화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얘를 탄소가 아니라 질소 대비 탄소의 비율인데 탄수화물의 비율로 알아둡시다. 네. 얘가 높아져요. 광 조건이 좋다? 광합성을 많이 한다?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CN율이 높아진다? 분자가 커지니까 탄수화물이 많다? 생식생장을 잘한다. 얘는 영양생장, 얘는 생식생장, 개화결실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서는 요거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옥신 때문에 향광, 지하부 배광, 그 다음에 파장, 광가청적, 적색광은 다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 CN율이 높아져요. 개화결실. 어쨌든 광은 다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정리해놓고 계시죠? 이번엔 착색. 중요합니다. 얘는 별 4개. 이런 거 진짜 땡큐예요. 이런 거 나오면. 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광합성 못해요. 녹말 못 만들어내요. 엽록소 형성이 저해돼요. 엽록소 형성이 저해돼요. 얘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럼 녹색이 어떻게 돼요? 창백해져요.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녹색이 창백해져요. 황백화 현상. 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색소가 에티올린이에요. 여러분 에티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황백화라는 단어예요. 어떻게든 기억하세요. 에티올레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황백해진다. 황백화. 녹색이 없어요. 창백해져요. 에티올레이션. 엽록소의 형성은 청색, 광합성의 형성은 똑같은 말이고요. 자,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별 여기 4개였잖아요. 여기 3개, 여기 1개. 안토시안. 빛 때문에 안토시안이라는 색소가 형성이 되는데 에티올린도 형성되지만 안토시안은요 착색을 좋게 해요. 뭐에? 과일에. 특히 이런 과일들. 왜요? 안토시안을 봤더니 빨강, 파랑, 보라, 흑보라 여기 있는 이런 색소예요. 이런 색소. 안토시안. 근데 이 안토시안은 언제 많이 생성되나 봤더니 저온에서, 온도는 저온에서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의 자색광일 때예요. 저온에서 자외선과
자색광일 때 안저자자. 안저자자.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착색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에티올린 광 조건이 안 좋으면 에티올레이션 되고 황백화 되고 이런 안토시아닌이 이런 조건에서 저온, 자외선, 자색광 형성되면 색소가 형성돼서 착색이 좋아진대요. 과일이 예뻐진대요. 됐죠? 네,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러고 나오면 진짜 땡큐죠, 뭐 그냥. 자, 지금까지 광 봤어요. 이제 광. 아이고. 대기 볼게요. 대기. 여러분, 재배 환경을 빨리 끝내야 돼요. 대기. 대기. 또 다른 재배 환경. 대기. 근데 여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양 많지 않아요. 대기. 토양 공기 아니에요, 지금. 공극에 있는 토양 공기 졸업했고, 공중에 있는 대기. 근데 토양 공기 하면서 잠깐 봤었죠? 대기. 토양 공기랑 어떻게 다른가? 질소 많다. 그쵸? 질소 많다. 뭐 산소도 이렇게 되고,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되고. 대기, 질소. 우리 다 했던 내용이에요. 질소. 식물이 이용할 수 없어서 질소 고정.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뭐,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 그래서 질산태 뭐 이런 암모니아태 이런 걸로 N을 흡수한다. 뭐 이런 거 봤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산소. 식물이 호흡하는데 알맞대요.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이 정도는. 네. 자,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이거는 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광합성이 충분하진 않대요. 충분하진 않대요. 그렇구나.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공급해야죠. 뭐를요? 이산화탄소를요. 얘 이름, 다른 이름 뭐예요? 탄산가스. 아, 충분하지 않구나. 근데 얘가 많아야 광합성을 잘하고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래야 생장을 잘하는데 필요로 줘야죠. 탄산 12. 탄산 12. 인위적으로 공급한다. 탄산 12. 충분하지 않다. 인위적으로 줘야 된다. 탄산 12. 네. 그래야 많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 많이 만들어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니까 작물이 생장이 좋고 수량이 늘어나고. 자, 최저 필요한 보상점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작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최저 필요량은 작아요. 작아요. 근데 포화점 더 증가하지 않, 더 줘도 이산화탄소를 더 줘도 광합성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많아요. 요거 잘 잡으세요. 요거 포화점, 보상점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같이 움직이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보상점에 비하면 보상점은 얘보다 낮고 포화점은 높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얘죠. 식물체가 무성한 곳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 왜요?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광합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유해 성분, 식물, 얘는 나중에 우리 각종 재해, 오염물질 할 때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건 아주 가끔이에요. 증상 아주 가끔 물어봐요. 아주 가끔. 이게 이런 걸 일으키는 게 어떤 물질이냐. 어떤 물질이냐. 그 중에서 금속, 광택, 펜, 이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 아닙니다. 네. 어떤 증상이냐, 어떤 물질이냐 봐두시고, 이산화탄소와 강합성 지금 실컷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쭉 보세요. 그 중에서 자, 얘는 중요해요. 탄산 10이 중요해요. 작물 재배와 관련된 거니까. 네. 대기 중에 부족하니까 인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의 다른 이름이에요. 네. 그럼 탄산 12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름에는 빛이 강하잖아요. 광합성이 활발하고. 대신 CO2 농도가 낮고.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많이 들이마시니까 CO2 농도가 낮아지겠죠. 겨울에는 반대. 지표에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표토층.
지표에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겠죠. 가라앉으니까. 어디가 이거 높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디가 높냐. 가라앉으니까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요. 여름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많이 마셔서 농도가 낮아요. 네. 미숙 유기물. 이건 뭐 분해하면서 계속 얘 발생시킨다 그랬잖아. 미숙 유기물이 있으면 높인다. 요거 네. 바람, 당연히 불균형 상태를 고르게 하겠죠. 탄산12.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인데 왜 부족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주로 시설 재배에서 한대요. 왜? 시설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줬을 때 뭔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야외는 그냥 다 트여져 있어서 안 되잖아요. 시설 재배에서 문제 많이 나와요. 단순히 이산화탄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잘 조절해야 된다. 자, 탄산12 효과, 평균이 이산화탄소 증가하면 광합성 증가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촉진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탄산12 시설 재배에서 인위적으로 주는 거. 지표와의 거리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다. 미숙 유기물이 많을수록 분해되면서 많이 발생시킨다. 여름철에는 많이 활발하니까 빛이 세니까 많이 먹어서 낮다. 네. 대기. 별거 없죠? 네. 바람과 작물. 여러분 요거 은근히. 자, 연풍. 연풍이 좋은 거예요. 강풍이면 식물이 막 부딪히면서 병에 유발해요. 상처 유발하고. 연풍이 좋은 거예요. 연풍. 연풍은 증산, 약물의 흡수를 조장한다. 증산도 연풍 살살 불어주면 증산 많이 되는 거예요. 수정 결실을 조장한다. 꽃씨가 바람 타고 잘. 연풍, 네, 강풍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증산 양분의 흡수를 조장하는 거 연풍,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배 환경 대기까지 봤어요. 대기까지 보고 힘드시죠? 네.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정리해 놓으시는 거 미루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